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식입니다. 방송국 놈들 시리즈 제 업계 쪽에선 지금 난리가 났고요. 꼭 방송국을 다니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그 회사, 조직, 사람에 대한 얘기가 더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방송인이 아니어도 공감을 갖게 됐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어서 대단히 성원에 감사드리고, 이게 원래 이제 영상 올렸을 때 제 구독자가 이제 1000명 안팎이기 때문에 영상 조회수 하나당 100회만 나와도 10분의 1이 봐준 거라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봐주시고 계셔서 장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저에게 아주 기념비적인 발언을 하셨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직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또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이직이라는 거를 원래 있던 회사에 책무를 다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직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또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이직을 결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이 케이스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 합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린, 당일에 엎어버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정규직이 돼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고, 정규직이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저의 인생이 풀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 풀리고 있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제가 프리랜서로서 갖고 있는 어떤 자유분방함이라는 것이 생산성과 연결이 되느냐, 경제성과 연결이 되느냐, 창의성과 연결이 되느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정규직이 될 팔자가 원래 아니었던 게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물론 그 정규직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바라기도 했지만 회사 쪽에서 장난질 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가령 예를 들면 널 정규직 시켜줄게라고 회유해놨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버린다든지, 마치 정규직을 시켜줄 것처럼 여러 차례 다수의 사람들이 공언을 하면서 희망고문을 했던 이력은 사실 수백 수천 회에 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쉽게 믿지 않죠. 그 주변에서도 선배님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를 정규직을 시켜준답니다 하면 저 쉽게 믿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이 맥락을 왜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오늘 이 기념비적인 문장 한 문장을 끝에 얘기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깔고 있는 건데요. 바야흐로 제가 소시적에 방송국에 다니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찌됐든 인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굉장히 일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었고, 이 회사에 남아서 주력 인재로 활동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도 받았었고, 회사에선 아마 널 정식 직원으로 돌려줄 거야, 전환해 줄 거야, 이런 당근들도 실제 많이 던지기도 했었죠. 물론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저를 존중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이란 얘기가 아니라, 회사 구조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시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회사, 이 특정 인물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제가 특정 회사에 이직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회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사람, 대표이사라고 부르죠. 대표이사, 상무, 전무, 혹은 그 중간에 있는 임원진들 라인까지 다 통과해서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받았다며, 그 회사에게, 그러니까 이직을 앞둔 회사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통보를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죠. 왜? 통보를 하는 순간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제가 실제 계약한 게 아닌데, 계약을 하고 나서 그 회사에 좋은 기회를 이쪽에서 주셔서 이번엔 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엄청 막무가내였던 게, 무조건 네가 가려고 하는 회사에 먼저 통보하라는 식으로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합의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지, 내가 대표이사하고 얘기를 다 해놨다, 내일 오전에 와서 사인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회사에 안착하게 됐고, 정규직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다라고 그때 당시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들이지 않았죠. 근데 이제 당일이 됐습니다. 아직 이직할 회사에 통보는 안 했었고요. 계약서를 한번 보고 판단하자라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갔죠. 오전에 딱 도달해서 그의 공간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문서를 딱 들이밀면서, 자, 여기에 이제 사인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당신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일은 없을 테니까 잘 꼼꼼하게 보고 사인을 해라 라고 했더니,
정규직 계약서가 아닌 거예요. 뭐냐? 비정규직 계약서였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는 입장이 굉장히 단호했어요. 왜냐면 이미 이직할 곳이 있었고 돌아오는 행동은 거짓과 위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일날 돼서 자신은 대표이사와 어느 정도 논의가 다 된 채 결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계약 조건이나 어떤 연봉, 수당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봤을 때 내가 그 계약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던 갑의 움직임들, 굉장히 뭐랄까 방자한 거죠. 저를 어떻게 보고 이 정도면은 박영식이 수용할 거라는 판단 아래 연봉 조건이나 이런 거를 그 당시보다는 좀 더 상향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터무니가 없었어요. 왜? 우리의 절대 조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규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 보장이 되는 정규직 자리를 저에게 제안할 것처럼 얘기를 다 해놓고 이직할 회사에 가지 않겠다고 통보하라고 거의 강요급으로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 사람이 다음날 오전에 저한테 보인 행동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미 저희가 충분히 논의가 된 사안이고 저한테는 정규직 자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미 다 논의가 된 사안이고 이건 굉장히 저의 거취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건 저와 당신과의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미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 통보를 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뒤집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좀 궁지에 몰리면 급발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급발진을 했습니다. 아이고 영식씨 내가 미안해. 내가 이 정도로 어젠 사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대표이사 생각이 아닌가 보더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그래도 이 연봉 봐봐. 지금 당신 받는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쳐주는 방향으로 해서 요거 일단 사인하고 나면은 다음에 계약할 때 정규직 해준다는 거 내가 내 이름 걸고 약속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이라고 했나 내 자리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자기를 팔았어요. 제가 그걸 믿었을까요? 아니죠. 저는 절대 그런 식의 어떤 100%를 보장한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영역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보장한다, 약속한다?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즉시 내가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었죠. 마치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듯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믿어라, 내 자리를 믿어라. 여러분들 예전 영상 돌려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 제가 결정적인 필요로 할 때 당시 부장이었던 사람이 2년 뒤에 부장이라는 법이 없고 당시 국장이었던 사람이 다음에 사장 될 일이 없고 당시 전무였던 사람이 2년 뒤에 전무일 일은 없어요.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한다? 제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내가 바보야? 안 믿지 않았지.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더니 이 사람이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내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단 사인하고 볼 일이지. 이거 지금 네가 얘기했던 여러 조건들 이거 보면 지금 훨씬 지금보다 나아지는데 왜 그걸 못 믿냐. 지금 박영식 씨 평가도 좋은데. 근데 왜 화를 내? 표정이 굉장히 싸늘했어요. 급발진하면서도 뭐랄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는, 즉 자신은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급발진이었어요. 뭐랄까 저는 속으로 많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계약이 순순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70%는 우리가 이룬 합의대로 정규직 계약서를 받아들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30은 저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30 그대로 제가 받아든 계약서는 비정규직 계약서였어요. 물론 프리랜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2년짜리 계약서를 제공받은 거죠. 2년짜리 비정규직이에요. 제가 그걸 미쳤다고 봤습니까? 안 봤죠. 왜? 약속과 다르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진실, 정의, 공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부당함이 있다면 항상 공정의 칼날을 들이미시는 저널리스트 여러분들, 당신은 당신의 말을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특히 그 오랜 기간 내가 PD쯤이나 되어봤다는, 내가 기자쯤이나 되어봤다는, 내가 앵커쯤이나 되어봤다는 사람들, 국장에 가거나 부장에 가거나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 한 번
모면하게 되면 이번 한번 얘를 잘 구슬려서 내가 이 위기를 넘어가면 대표 이상에게 사랑받고 승진할 수 있을 거란 그 알량한 믿음 때문입니까?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바보입니까? 사인하지 않았죠?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념비적인 문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이 계약서에 사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딱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한마디를 했을까요? 박영식, 너 이대로 가면 평생 치킨 배달한다? 아이고 무서워라.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한 사람을 지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배경을 다 얘기하진 않을게요. 다만 그 사람은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그 종교 집단 내에서 신성한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제가 어떤 종교라고는 특별히 비하하고 싶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천주교라는 성당에서는 그 굉장히 그 신자들의 믿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고, 그걸 지가 또 얘기하고 다녔어. 그 단체에 가면 그 급이 있잖아요. 교회로 따지면은 뭐 권사님, 뭐 장로 이런 거 있는데, 그분은 뭐 굳이 개신교로 따지자면은 장로 정도의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이죠. 크리스찬이라고 친다면 예수의 말을 신봉하는 사람, 불교 신자라고 친다면 석가모니의 말을 신봉하는 사람, 뭐 천주교라고 친다면 뭐 마찬가지로 예수나 성모 마리아의 말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3대 종파에서 항상 주창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빛이 되는 존재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양심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개구라예요. 저도 종교인이지만 저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양심적이다?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로 언론인이라고 해서 양심적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겪어왔던 기존의 방송사에서 절대 다수가 그랬다고 말은 못하지만 책임자,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건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 한마디가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얘기를 해봅시다. 박영식, 너 여기서 일어나면 평생 치킨 배달이나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지점이 보입니다. 첫째, 나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말을 뱉을 수가 있겠는가? 자, 둘째, 치킨 배달하는 배달 노동자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은요, 적어도 그 대한민국 방송인 협회의 정규직으로 기자든 PD든 어떤 그 저널리스트라고 등록된 단체 회원이겠죠? 그럼 저널리스트야. 뭐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그 사람 저널리스트야.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게 저널리스트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게 양심을 갖고 있는 종교인이 할 행동입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련 없이 그 회사를 떠날 수 있었어요. 너무 깔끔하게 떠났습니다. 제가 이거 주변에 많이 얘기하는 그런 비하인드인데, 저는 그분이 심지어 서울대, 고대, 연대 중에 하나를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벌을 운운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학벌로 인정을 받았고 그만한 권한, 책임을 주어진 자리에서 어떠한 방송사를 리딩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학벌을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왜 하냐면,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베풀어야 되고 많이 배운 자가 그 배움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있는 자, 학벌이 좋은 자, 저널리스트로서 사회적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자가 사회적 약자인, 후배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방송인에게 계약을 뒤엎고 거짓과 모순된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그 자리를, 정도에 맞지 않은 계약을 들이밀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나한테 하는 말이 박영식, 너 이대로 가면 평생 치킨 배달한다 입니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이고요. 그딴 회사에서 녹을 먹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어떤 회사의 책임자가 할 수 있는,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면 그 사람의 수준은 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그동안 만들어 왔고 그 사람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며 20-30년간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을지 모르나 그 모든 것은 죄다 가짜였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박영식이 참 그동안 헛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드시죠? 제가 이런 에피소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방송사를 향한 어떤 폭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다시 정리하지만 대한민국 방송사와 언론사의 양심 있는 언론인들, 양심 있는 방송인들이 수두룩 빽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부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권한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걸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간 쌓아왔던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으면서 가면을 쓰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언론 바닥에서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사회가 바로 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목소리 내고 살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국 놈들 에피소드 또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